2단원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부피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무엇에 따라서 압력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1단원에서 기체 확산과 증발에 대해서 배웠어. 기체의 압력은 무엇이냐. 압력은 힘이야, 힘. 그렇지? 누르는 힘이잖아. 누를 앞자에 힘력자 쓰는 거야. 압력이란 무엇이냐?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해.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힘을 받는 넓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압력은 어떻게 돼? 커진다, 이런 얘기야. 클수록, 힘의 크기가 클수록 넓이가 좁을수록. 연필의 양쪽 끝이 있잖아. 연필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치? 연필이 이렇게 생겼어. 그치? 여기 했을 때 같은 크기의 힘으로 손가락으로 누르면, 손가락을 이렇게 대봤어. 이쪽에다가 같은 힘으로 이렇게 누르면 어디가 아프겠어? 당연히 여기가 아프지. 왜? 여기가 힘을 받는 넓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무엇 한다고? 압력이 커진다고 그랬잖아. 그치? 뾰족한 연필심을 누른 손가락이 더 아프다.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기체의 압력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기체의 압력을 줄여서 기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을 자꾸 하는 거지. 입자들이 촘촘히 있는데 얘네들이 좌충우돌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벽면을 계속 때리는데 그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기체의 힘의 크기, 기체 입자의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압력, 기압이라고 한다. 대기압이 있어. 그렇지? 대기압.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 있는데 이 공기 압력 지표에서, 그러니까 지표는 땅이야, 땅. 땅에서 받는 대기압의 크기는 1기압으로 우리가 측정이 되는 거지.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는 예를 보면 안전 매트가 있어. 안전 매트. 우리가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사람이 떨어질 것 같을 때 119 소방대원들이 커다란 안전 매트를 설치하거든. 안전 매트에 공기를 넣으면 압력이 커져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동차의 에어백 있잖아. 사고가 나면 운전자나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갑자기 공기주머니가 탁 터지거든. 충돌과 동시에. 그 공기주머니 때문에 사람이 공기주머니에 부딪히고 그리고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우리가 에어백이라고 해. 공기주머니에 배기가스를 넣으면 자동차를 들 수도 있어. 그렇지? 혈압계.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서 혈압 측정을 하잖아. 그때 팔에 이제 혈압계를 두르게 되거든. 그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푸시푸시푸시 뭘 눌러. 그럼 공기주머니가 가득 차면서 우리 팔을 압박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우리 팔에서 느껴지는 이런 맥박이나 혈압은 피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공기가 채워지면서 팔에 힘을 가하여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 안전매트가 있고 공기주머니도 있고 에어백도 있고 혈압계도 있다, 이런 얘기지. 기체의 압력은 어떻다고? 모든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어. 어느 일방향이 아니고, 그리고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모든 방향 같은 크기가 중요한 거지.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압력이 커지게 되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런 밀폐된 곳이 있어. 근데 공기 입자가 이런 식으로 있어. 이 5개의 공기 입자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스무스하게 움직이면 별로 힘이 없는 거야, 압력이. 그렇지? 그런데 얘네들의 공간을 조금 더 제한을 했어. 요렇게 주사기를 누르는 것처럼 요만큼만 했던 얘네들이 평상시보다 막 좌충우돌로 막 왔다 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유리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겠지. 이 충돌하는 횟수, 충돌하는 힘이 뭐라고 그랬어? 압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게 된다. 그럼 이 충돌 횟수를 많게 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뒤에 나올 거야. 기체 입자 개수는 입자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을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압력이 커지는 거야. 용기의 부피가 방금도 우리가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지.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지. 많을수록 작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아뜨아뜨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압력이 커진다, 이런 얘기야. 높을수록.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을 때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고무풍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겠지. 그럼 안 그래도 지금 기체 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공기 입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는다, 이거는 입자 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입자 개수가 증가하면 뭐라고? 압력이 커진다라고 그랬잖아.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그럼 증가하겠지?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압력에 힘이 세지는 거지. 그렇지? 풍선 속 공기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 기체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지. 하지만 고무는 어떤 특성이 있어? 신축성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점점 더 커지겠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풍선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야. 다음 넘어가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보도록 하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가 무슨 뜻이냐?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한다는 얘기야. 혹은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는 증가한다는 얘기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얘가 원점이겠지? 반비례는 이렇게 되는 거야. X축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 근데 Y축으로 여기는 이렇게 길지. 요만큼 갔는데 Y축은 이만큼이나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X축으로 이만큼 갔어. 그치? 여기라고 보자. 이렇게. 그러면 Y축은 요만큼만 간 거잖아. X축은 이렇게 많이 갔는데 Y축은 이렇게 조금 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얘네들을 연결시키니까 이 점들을 연결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반비례한다. 그럼 비례한다는 건 뭐야? 비례.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커지는 걸 우리가 비례하는 거라고 해. 혹은 하나가 줄어드니까 다른 것도 줄어드는 걸 우리가 비례라고 하는 거야. 그치?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비례한다고 하고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반비례한다고 해.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집중해보고.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겠대. 이게 실험의 조건인 거지. 압력이 증가해.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우리가 피스톤 생각해봐. 주사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주사기가 여기 이제 고무 바킹이 있어. 얘가 압력이 증가한다는 건 여기를 눌렀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쭉 이만큼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공간이 좁아졌네. 공간이 좁아지니까 압력이 높겠지. 그럼 부피는 원래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압력이 감소했어. 얘네들이 밀어내고 하니까 이 플라스틱을 부술 수는 없으니까 이 고무 바킹을 뒤로 밀어내겠지. 압력이 그럼 감소하겠지. 그치? 그럼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여기 이만큼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치? 증가한다.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와 입자 운동 어떻게 되는지 보면 외부 압력이 감소했다. 감소했네? 누르는 힘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는 얘기지. 기체가 부피가 증가를 했으니까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되겠어? 공간이 넓어. 그러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지. 용기 속에서 기체 압력이 감소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경우를 한번 보자. 외부 압력이 증가한대. 이 피스톤을 누르는 힘이 세진다는 얘기지. 그럼 기체의 부피는 당연히 감소하겠지. 기체 입자가 그러면 공간이 좁으니까 충돌이 많아지겠지. 용기 속 기체 압력이 증가하겠지. 많이 충돌하면 압력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고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법칙을 배우는 거야. 그치? 보일이라는 사람 잘 보니까 이런 공식이 통하더래. 온도가 일정할 때 이거는 우리가 실험의 조건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 거야. 일정량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되냐? 압력에 반비례한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져.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진다는 얘기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곱은 그럼 일정하다 이런 얘기지.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곱은 부피. 그치? 잠깐만 여기를 왜 우리가 기체의 부피 이 곱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얘기야.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P 프레스 그치? 프레슈어 이게 압력이잖아. 그치? 베슬 이게 부피니까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처음 P가 있어. 처음 압력이 있고 처음 부피가 있는데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를 곱한 것은 나중 압력에 나중 부피를 곱한 것과 값이 같다 이런 얘기지. 얘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럼 어떤 그림이 대충 되냐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오른쪽 표를 보고 그래프를 완성할 수도 있어야지. 여기가 P라고 하자. 여기가 부피 V라고 하자. 여기가 0이고 맨 처음에 가를 보니까 P 그치? 여기가 1P, 2P, 3P, 4P라고 하자. 1P, 2P, 3P, 4P. 그 다음에 부피도 4까지 있지. 그러면 여기도 1V, 2V, 3V, 4V라고 하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P 가일 때는 P잖아. 그치? 여기지. 그 다음에 4V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렇게 찍히겠네. 요렇게 되는 거잖아.
나 부분 보니까 EP야. EP에서 EV.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치? 얘가 지금 가고 얘가 지금 나야. 그 다음에 다 보니까 4P야. 4P인데 V네. 1V. 요렇게. 이게 다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럼 얘네 선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 요렇게 연결되겠지. 이게 바로 무슨 곡선이라고? 반비례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반비례한다. 무엇과 무엇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야. P가 프레셔에서 압력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V가 여기가 부피, 기체의 부피라고 했으니까. 그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 얘기야. 온도가 일정할 때 이 조건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P 곱하기 4V는 얼마야? 4PV가 되겠지. 2P 곱하기 2V는 얼마야? 4PV가 되겠지. 4P 곱하기 V는 얼마야? 4PV가 되겠지. 그러니까 4PV로 모든 값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4PV로 일정하다. 곱은 일정하다 이 얘기야. 지금 압력과 부피, 압력 그리고 이 부피를 곱하니까 4PV로 일정하다 이 얘기야. 우리가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외부 압력, 기체의 압력, 입자의 충돌 횟수는 어떤 놈이 가장 크냐, 외부 압력이 어떤 놈이 가장 크냐 이런 얘기야. 외부 압력이 가장 큰 놈은 여기를 봐야지. 압력 부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외부 압력은 다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기체의 압력도 다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입자의 충돌 횟수도 압력이 제일 큰 놈이 그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가 제일 크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이 나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이 제일 약한 놈이 1P니까 가가 되는 거지. 입자 운동 속도, 입자의 개수, 입자의 크기, 입자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똑같아. 그치? 왜 변화가 없어? 다른 조건은 다 똑같으니까. 입자 운동 속도나 입자의 개수나 입자의 크기나 입자의 질량이나 이것은 모두 같다 이 얘기지. 이해돼? 왜? 똑같은 입자로 우리가 그 실험을 해야지. 이 가 실험할 때는 다른 A라는 입자로 하고 나 실험할 때는 B라는 입자, C 실험할 때 C라는 입자 이걸 하게 되면 실험 결과가 같지 않겠지. 하나만 달라져야지. 압력만 달라졌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니까 입자 운동 속도나 입자 개수, 입자 크기, 입자 질량은 모두 같아야 된다. 기체의 부피, 입자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거리. 기체의 부피는 어떤 게 제일 커? 가가 제일 크잖아. 가가. 그치? 여기가 4V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 2V가 되는 거잖아. 그치? 나.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1V. 그치? 그러니까 다가 되는 거지. 입자 사이의 거리는 부피가 제일 커야 부피는 방 크기라고 생각해. 그치? 교실 크기. 학생들은 25명 있어. 한 반에. 그때 교실이 화장실만 해졌어. 그럼 되게 작아지는 거지. 그런데 교실만 해졌어. 그러다가 강당만 해졌어. 강당이 가장 클 거 아니야. 그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거지. 이해되지? 압력이 줄어들어야 돼.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입자의 운동 속도. 그치? 당연하지. 우리가 밖에서 덥다고 생각해봐. 더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더워 하면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치? 어떤 사람은 손으로 손바닥 부채로 붙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창문으로 달려가는 사람, 어떤 애는 친구를 부채 붙여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수하러 간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런데 온도가 일정해. 그럼 입자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지. 입자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 결정돼. 그치? 근데 온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돼?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 거지. 입자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냐?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란 얘기야. 다음 보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자. 높은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압력이 더 세단 말이야. 그치? 그럼 과자 봉지가 팽팽해지는 거야. 그치? 여기에선 팽팽하고 여기서는 약하겠지. 압력이. 왜 압력이 강할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압력이 강해지는 거지. 우리가 비행기 타보면 어떻게 돼? 귀가 먹먹할 때도 있어. 아니면 높은 산을 올라가면 우리가 귀가 먹먹할 때가 있어. 그치? 그때는 하품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데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치? 그래서 우주선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유선형으로 만들자. 공기 압력에 잘
버틸 수 있도록. 헬륨 풍선 알지? 풍선에다가 헬륨 가스를 넣으면 하늘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하늘인데 오타가 났네.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 거지. 왜? 그 압력이 그 헬륨 풍선 내부에 있는 압력이 점점 커지는 거야. 더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뻥 하고 터지겠지. 잠수부가 내뿜는 물방울이 수면으로 올라가면 처음에는 작아. 그치?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공기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운동화, 우리가 쿠션, 에어 쿠셔닝이라고 하잖아. 그치? 나이키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에어 쿠셔닝을 여기다 딱 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닥을 딱 밟으면서 충격을 느껴야 되는데 이 에어 쿠셔닝 얘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그치? 원래 우리가 이 자신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압력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에어 쿠셔닝 이 부분 때문에 발에 전해지는 충격이 줄어드는 거지. 부피가 커져 압력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치? 감압 용기에 감압은 압력을 낮춰주는 용기라는 얘기야. 용기가 뭔지 알지? 우리가 그 그릇이나 이렇게 무언가를 담는 컨테이너 이 부분을 용기라고 해. 브레이브 막 용기를 낸다 두려움 앞에서 이런 그게 용기가 아니고 이 용기는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을 우리가 용기라고 하는 거지. 과자 봉지를 넣고 감압 용기 감압했잖아. 용기 속에서 공기를 빼내면 그치? 공기를 빼내버렸어. 그럼 과자 봉지 어떻게 되겠어? 팽팽해지겠지. 과자 봉지 내부의 압력이 세지겠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 지금 하늘은 어때? 압력이 더 센 거잖아. 그치?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찌그러진다. 지금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이 있어. 근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찌그러진다. 왜? 압력이 세지니까. 천연가스를 부피가 작은 가스통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그치? 우리가 LPG 가스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시골이나 요즘에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곳은 그치? 이렇게 LPG 가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주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입하면 라면 몇 그릇 끓이고 나면 가스가 없어서 또 불러야 돼. 그러니까 얘를 압력을 아주 높게 해가지고 얘를 꽉 채우는 거지. 그치? 꽉 채워서 최소 한 달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압축해서 저장한다. 자동차 에어백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여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 그래서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해준다고 그랬지. 자전거 공기 펌프를 누르면 우리가 자전거 타이어가 있잖아. 그치?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 공기 넣는 이 부분이 주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전거 바퀴가 팽팽해지는 거지. 부피가 줄면서 여기가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렇게 되면 이 공기가 그대로 다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니야. 타이어 속으로. 그래서 공기가 들어간다. 샴푸통의 꼭지 부분을 누르면 우리가 샴푸 뭐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 여기로 이렇게 해서 샴푸가 나와지는 거지. 여기서 얘가 압력을 하는 거지. 내용물이 흘러나온다. 이쪽에서 압력을 누르니까 내용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기체의 온도와 부피를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가 압력과 부피를 지금까지 봤던 거고 이제는 온도와 부피를 보겠대. 온도는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압력과 부피만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일의 법칙을 본 거야. 근데 온도와 부피를 보겠대.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압력은 이제 일정하게 해줘야지. 지금 잘 보면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고 그리고 부피가 있어. 우리는 보일의 법칙에서 온도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이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 부피는 줄어든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런데 압력을 낮추면 어떻게 된다고? 부피는 늘어난다.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어. 그렇지? 반비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압력은 그대로 일정하게 해놓고 온도와 부피만을 보겠대.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반비례를 한번 배웠으니까 비례를 한번 배우고 싶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도 커진다. 그치?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추우면 추울수록 부피는 줄어든다. 사람이 그치? 날씨가 추운 곳에 가면 어떻게 돼? 움츠러들잖아. 작아지잖아 부피가. 그거 생각하면 되겠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그치? 그럼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 비례 관계라고 한다. 비례 관계. 아까 반비례 관계는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어?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 그치? 그럼 비례관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그 반대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한다. x값이 증가하면. 우리가 2번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와 입자 온도. 온도를 낮췄어. 춥게 했대. 춥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움츠러든다고 그랬잖아. 부피가 줄어든다고 그랬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감소한다고 그랬지. 기체 입자가 운동을 많이 안 해. 그럼 충돌이 감소하겠지. 그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 이런 얘기야. 반대로 기체의 온도를 높여봤어. 온도를 높이니까 기체의 입자의 운동 속도가 증가하겠지. 아이들이 막 더우니까 물 마시러 가고 세수하러 가고 선풍기 앞으로 가고 에어컨 앞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 창문 밖으로 가고. 기체 운동의 충돌 횟수가 그럼 증가하겠지.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 장소가 점점점 더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샤를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게 이제 조건이야. 압력은 일정할 때 압력은 일정하게 해주고 뭘 바꿔? 압력은 일정하게 해주고 온도와 부피만을 바꾸어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 얘네들은 비례 관계라고 그랬어.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그렇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부피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무슨 관계라고? 비례 관계라고. 비례 관계. 그렇지? 얘가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표가 안 나와서 그림은 정확히 그리기는 힘들고 대충 이렇게 하자. 그치? 비례 관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여기가 온도라고 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피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온도, 기체의 부피, 입자 운동 속도,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뭐 가가 되겠고, 여기가 나가 되겠고, 여기가 다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입자의 개수, 입자의 크기, 입자의 질량은 모두 같은 놈으로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실험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샤를 법칙 이 부분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을 한번 보자.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가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도로를 달리면 무엇이 생겨? 마찰력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열이 생기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타이어 부피가 어떻게 돼? 팽팽해진다 이런 얘기야. 열기구의 풍선 속 공기를 열기구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하늘에 떠다니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여기에 이제 플러그 장치를 해서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타고 열기구라고 하지. 가열을 하면 온도를 높여주면 이런 얘기지. 그렇지? 온도가 높아지면 달리면 열기구가 떠오른다. 왜 떠올라? 이 지금 여기 부분에 입자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른다는 얘기야. 여름철이면 온도가 높아지겠지.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아둔 과자 봉지가 어떻게 되겠어? 부풀어 오른다. 팽팽해진다 이런 얘기지. 부피가 커진다 이런 얘기야. 오줌 싸개 인형의 머리에 뜨거운 물이네. 온도가 높아지고 있네. 그치? 그럼 인형에서 물이 나온다. 압력이 커지니까 인형 내부에 있던 차가운 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지. 왜? 인형 내부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서 그치? 물을 밀어내는 거야. 물 묻힌 동전인데 물 묻혔어. 그러면 온도가 낮겠네. 빈 병 입구에 올려놓고 병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그럼 동전이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커지면서 그 빈 병 내부에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서 동전이 약간이나 움직이는 거지. 꼭 닫아둔 빈 페트병, 그렇지? 꼭 닫아뒀대. 냉장고에 넣어두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냉장고에 넣어주면, 그렇지? 그러면 얘가 찌그러지겠지. 부피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야.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찌그러졌어. 근데 뜨거운 물에 넣었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겠네. 그럼 탁구공은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니까 쫙 펴지겠지. 피펫의 윗부분을 막고, 피펫이라고 하면 우리가 빨대라고 생각해도 좋겠네. 빨대에 비스무리한 거야. 피펫 중간을 손으로 감싸주면 뭐 하는 거야? 손으로 감싸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지. 피펫 끝에 남은 용액이 부피가 그 피펫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서 피펫 끄트머리에 있는 용액을 밖으로 밀어내겠지. 그렇지? 빠져나온다. 부피가 커진다 이런 얘기야.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이 있는데 그렇지? 액체 질소 얘는 마이너스 196도인가? 196도. 그렇지? 여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럼 풍선이 쭈그러든다.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뜨거운 물이면 온도가 높아진 거네. 꺼낸 유리컵 위에 고무 풍선을 올려놓고 식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고무풍선이 달라붙는다 이런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유리컵이 있어. 뜨거운 물에 있다가 나왔는데 고무풍선을 이렇게 이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 얘를 식히면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 이 여기 있는 부피가 원래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이 고무풍선을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지. 그러니까 컵에 고무풍선이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컵 속으로 고무풍선의 일부분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딱 된다는 얘기야. 들러붙는다는 얘기야. 탐구 한번 보도록 하자. 주사기의 피스톤을 뒤로 당겨 피스톤의 끝을 60ml에 맞추고 주사기와 압력계를 연결한다. 유의점은 뭐냐? 연결관 끝으로 공기가 빠져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단단히 연결한다. 이런 유의점이 시험에서 특히 중요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공기가 든 고무풍선이 쭈그러뜨리기.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액체 질수 아까 몇 도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96도씨. 그러니까 매우 차가운 거지. 온도가 낮아지겠네.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 부피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지. 고무풍선 크기가 작아지면서 쭈그러든다. 액체 질소에 의해 온도가 낮아지지. 그럼 고무풍선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유리 속 컵 기체의 부피 변화를 확인을 하면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유리컵 위에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올려놓고 얼음이 담긴 수조에 담다. 얼음이 담겼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럼 부피도 작아지겠다 이런 얘기지. 그럼 유리컵 속으로 풍선이 빨려 들어가서 컵에 풍선이 붙는다. 그러니까 컵 속에 있는 유리컵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샤를의 법칙은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비례 관계다. 이것만 잘 알아두면 되겠네. 그렇지? 물질의 상태 변화는 내일 하도록 하고, 내일은 하기 전에 그 보이르 법칙과 샤를의 법칙 문제를 몇 문제 한번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서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한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보일 법칙. P 곱하기 V. 그치?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는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와 같다 이런 얘기지. 무엇이 일정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을 보면 얘는 무엇이 입력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부피도 일정 부분 증가한다고 그랬지.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도 일정 부분 줄어든다고 했지. 얘를 우리가 비례 관계라고 했어. 비례 관계. 그러면 여기서 PV 압력과 부피는 여기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은 아주 간단한 거야. 지금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고 부피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보일의 법칙일 때는 압력과 부피만을 보는 거야. 얘는 일정하다고 두고, 그치? 압력과 부피.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줄어든다. 이걸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어. 근데 샤를의 법칙에서는 압력을 우리가 일정하게 해두고, 그치? 온도와 부피만을 보겠대.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도 낮아지는 거지. 그치?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준 거야. 이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그 다음에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그리고 핑크색은 핑크색끼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무엇을 일정하게 해두고 압력과 부피냐?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그랬어. 그치?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고, 샤를의 법칙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그치? 이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 사람이 더운 곳에 가면 이렇게 대자로 입고 싶잖아. 왜? 표면적을 최대한해서 땀의 증발을 많게 하기 위한 거야. 그치? 근데 추운 곳에 가. 그러면 대자로 입고 싶어? 아니지. 이불 꽁꽁 둘러싸고 최대한 몸을 웅크리겠지. 왜? 부피가 작아져야 되니까.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저 보도록 하자.